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기분 좋게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17% 상승 마감이 됐고 코스닥 지수도 0.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장중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가 장 마감 무렵에 5일 이평선과 11선 위에서 마감이 됐죠.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기준선과 121선 자리가 돌파가 안되면 이런 식의 하락 N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단 60일 부근에서 마감이 됐죠. 단순 차트만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차트가 조금 더 안전해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 마감이 됐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0.4%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5일선 아래 음봉 덧지 형태로 마감이 됐죠.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죠.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에서만 매수로 대응을 했고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기관에서 코스피 모든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의약품 섹터에서 가장 많은 양 매수가 들어왔고 전기전자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들의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죠.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만 매수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최근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종합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양 매도가 나왔고 오늘 특별하게 수급이 몰리는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은 1조 4,600억 정도를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선물 매도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만기일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41명이 발생이 됐고 저녁 7시 20분을 기준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도 6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있죠. 미국 코로나 입원 환자도 10만 명을 넘겼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 수치는 백신이 없었던 작년 8월에 2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오늘 아프간 카불 공항 테러로 1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응징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버핏 지수가 205%를 넘어섰고 증시 폭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버핏 지수는 150% 미만이었죠. 시티그룹에서는 9월 달에 폭락장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폭락에 대한 4가지 이유로는 미국 연준발 충격과 기업의 마진, 증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수소 전기차에 대한 테마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중국에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본격 육성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상하이 일대를 첫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도 수소 도입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산자부에서도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수소 충전소와 핵심 부품도 국산화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의무 법안 발의를 예고를 하고 있죠. 이전 개정안은 500세대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 제출을 연봉 이내로 막는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3가 전 세계에서 본격 출시를 했죠. 며칠 전 나노젠에서 화이자보다 예방 효과가 뛰어난 96.5%라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노젠 백신이 나노코박스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59% 상승 마감이 됐죠.
오늘 야간에는 잭슨홀 심포지엄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8시를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9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세계 증시가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 있었죠. OIMINT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시가가 7%, 고가가 16%대까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월 30일 월요일 나노젠 관련 특징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와 HLB 제약 두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HLB 제약을 관심있게 보라고 했는 이유가 나노젠 이슈 때문이었는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혹은 다음주 관심있게 보실 종목은 수소테마 대장주인 두산 퓨얼셀입니다.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주 중 관심있게 보실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와 KH바텍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을 선택을 한 이유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이수페타시스는 전년도까지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올해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고 두산 퓨얼셀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3분기 실적도 전분기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이 지나면 단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미국장과 국내 시장 모두 역대 최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에서도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 폭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안고 가고 있는 상태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무엇보다도 IS와 전쟁을 선포를 했는 상태죠. 최근 국내 증시는 두 달 동안 최대 8%까지 조정이 나왔었죠. 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나스닥, S&P 500 지수는 조정 없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장도 반드시 하락이 나올 겁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주식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중 조절과 매매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 보유 종목이 있다면 보유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은 공개방송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